중국의 입장에서는 관세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 금액이 또 떨어진다면 아주 장기간 동안 또 더디게 완만하게 떨어질 수 있는, 관세를 매기면 관세 세입으로 통해서 국가의 재정이 좋아지고 이제 미국의 내수가 좋아지고 뭐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전에 집권했을 때 보시면은 미국한테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이런 미중 싸움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고 투자 철학이나 전략들도 세워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일단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겠죠. 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수 시장 성장을 통하고, 그다음에 내수에서 이미 EV 배터리는 워낙에 내수 시장이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를 통해서 산업이 잘 돼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자신을 해왔죠. 근데 사실 무역에 의한 성장은 안 하더라도 만약에 관세가 부과돼서 중국의 물건을 지금보다 더 조금 사게 된다면요, 그러면 지금은 무역 수지에 대한 성장의 기여도가 뭐 제로이거나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약간의 소폭 마이너스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중국 역시도 사실은 수입을 하면서 또 동시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입은 일정한데 수출이 적어진다 그러면 무역 적자가 커지고, 그러면 지금은 경제 성장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마이너스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경제 자체가 지금 공동부유, 시진핑의 부동산 레드라인 정책, 그 다음에 부채에 의한 경제를 갖다가 이제 조정하겠다, 이러한 세 가지의 큰 틀의 정책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국민들의 신뢰도 없고 소매 판매나 내수에서의 실제 산업에 대한 투자도 없어지면서 경제가 계속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잠시 멈칫하고 있죠. 그래서 큰 정책들을 보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정책, 금융, 부동산, 여러 가지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을 완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 살아납니다. 안 살아나고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관세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 금액이 또 떨어진다면 경제는 완전히 소위 말해서 뭐 4% 후반대 정도 나오는 숫자가 4% 초반대까지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 4% 후반대에서 아주 장기간 동안 또 더디게 완만하게 떨어질 수 있는, 4% 중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죠. 중국 입장에서도 뭔가 저 적극적인 정책의 대응과, 우리가 이제 매년 5개년 기획을 3분기, 4분기쯤에 이제 발표를 하고서 양회에서 이제 구체적인 전략들을, 방안을 발표를 하곤 했는데, 사실 최근에 나오는 언급된 정책들, 앞으로의 5개년 성장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과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개혁의 정책들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미국의 어떤 관세 정책까지 생각하면 더 적극적으로 변모해야 된다. 관세인 거죠. 근데 그 오리진으로 가면 사실 전 세계에서요, 물론 각국에서 특허 관련되는 이제 승인은 각국의 특허 담당하는 국가 정부 기관이 이제 담당을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수배 이상 더 많은 특허를 갖고 있고, 근데 실제로는 그 특허 중에 쓸 수 있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이 특허를 이렇게 많이 갖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런 거잖아요. 찔러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다 찔러보는 거. 그러니까 그 찔러본다는 건 뭐냐면은 과학연구소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그다음에 기업연구소 이런 데서 뭔가 출원을 하면은 실효성이나 경쟁력 이런 거를, 그건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일단 받아들여주고 승인을 해서 계속 확보해서 만드는 거죠. 계속 만들어서 된다 싶으면 이제 다른 나라로 진출을 하고, 그게 만약에 됐는데 중국에 와가지고 사는 상품 중에서 비슷한 기술 특허를 가진 기업들이 있으면 자국의 특허다라고 하면서 이익을 뺏는 거죠. 그러니까 뺏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국의 이익 중심을 컨트롤해 나가는 건데, 이 중에는 미국의 특허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의 특허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술까지도 자국의 특허인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은 특허,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거는 앞으로의 20년, 30년 살아가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되는데, 그런 걸 뺏어가고, 그거를 뺏어간다는 거는 동시에 생산을 많이 해서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를 뺀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미국 입장에서 뺏기고 있는 그런 현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아도 안 되고 저렇게 막아도 안 되니. 그리고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이전부터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의 어떤 반발 심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이득을 정당하게 뺏기 위해서는 관세밖에 없다. 이런 이제 계산으로 접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관세 정책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미국 기업한테도 피해가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면은 관세를 매긴다기보단 사실상 관세와 동시에 기술 특허에 대한 장벽들과 소송을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정리하느냐, 이 문제가 결국에는 미국한테 진짜 이득이 되는 문제죠. 관세 한번 때리고 기업이 피해봐서 그거 조정하고, 이거는 결국 중국의 부정적인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영향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결국엔 조례와 관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술에 대한 침해를, 사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 결국에 모든 게 다 관세로 다 돌아갔으니까, 오히려 민주당과 다르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대만과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그 홍콩에 관련되는 독립, 자유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은 일부 했지만 되게 강력하게 지지를 하진 않았고, 오히려 이익과 경제에 대한 수치를 미국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가장 이제 큰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서,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 놓고 보면 기승전 관세였어요. 이번에는 이제 관세 끝을 보겠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돼서는 중국 자동차는 100%고 일반 상품 60%다. 그러니까 거의 이번이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2선이고 거의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만약에 되면 사실 좀 화려하게 또 은퇴하기 위해서는 뭔가 쐐기를 박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선 했을 때 전 집권 시절에 사실 아주 뚜렷하게 거두어들인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세되는 전쟁들을 만약에 집권한다고 한다면 초반기에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는 이제 단순 계산으로 해서 관세를 매기면 관세 세입으로 통해서 국가의 재정이 좋아지고, 결국엔 그 재정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또 많이 하면은 이제 이제 미국의 내수가 좋아지고,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전에 집권했을 때 보시면은 바로 이제 나프타라고 해서 북미 무역 협정도 바로 탈퇴를 하고요. TPP라고 하는 한태평양 무역협정 조약도 바로 탈퇴를 합니다. 그 탈퇴 이유는 결국엔 뭐냐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유리한 그 무역협정이 아니고 다 우리가 이득을 뺏기는 협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것도 분명히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미 이루어졌던 많은 무역협정을 갖다 다 부정을 하면서 미국 중심으로 다 바꾸겠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변 국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개발이나 여러 가지 탐사 계획들을 많이 협조적으로 하는 국가가 캐나다예요. 같은 북미이기 때문에. 근데 캐나다한테도 관세를 부과합니다.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트럼프 방식은 무조건 어떤 특정 산업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국가한테 다 관세를 다 매깁니다. 심지어 유럽한테도 매겨. 그래서 그때 유럽의 미국에 대한 반정서가 되게 강화가 됐어.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대만도 다르지 않다. 어떤 특정 산업, 지금 미국이 제일 성장하고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될 산업이 결국은 AI고 그다음에 빅테크 산업 아닙니까? 주축이 돼야 되는 건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데, 그 관련된 산업들이 잘 돼서 미국에서 많이 팔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국가들은 다 관세를 매기겠다는 포석 때리기다. 그러한 이제 무분별한, 어찌 보면은 돈만 벌어가면 관세로 다 대응하는 이런 이제 스타일이 트럼프의 방식인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회적으로,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한 수치 계산하기엔 데이터가 모자라요. 하지만 그게 결국엔 관세 매기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수입 가격을 올리거나 혹은 필요한 부품인데 수입을 비싸서 덜 하다 보니까 밸류체인이 약화되고, 이런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벽돌을 쫙 싸가지고, 아, 이 벽돌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 벽돌만 빼. 별거 아니야. 대세는 큰 벽돌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근데 그 작은 벽돌의 균열이 미국한테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재집권을 해서 또 똑같이 한다면 분명히 또 나타날 것이다. 부정적 영향들이, 이런 생각입니다. 명확히 눈에 보이는 이익과 손실, 그러니까 비용을 썼을 때의 이득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을 보호한다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죠. 만약에 돈을 써가지고 대만을 보호했어요. 그럼 대만을 보호했을 때 미국이 얻게 된 이득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중국이 대만을 갖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TSMC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분야까지 가지면 중국이 더 막강해지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면은 대만을 공격하거나 대만을 뭔가 자치권역으로 늘려고 하는 정책을 막아야 된다. 그게 미국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게
대만을 만약에 공격을 한다고 해서 TSMC나 공장 산업시 생산 시설이 파괴되면 그게 중국이 온전히 그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건 또 미지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영역에 불분명한 계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명확한 것 같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 뉴스화되고 항상 계산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거나 뺏겠다 우리 것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 강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즉흥적이죠. 이건 역시 제가 시진핑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그동안의 행보로 봤을 때 시진핑은 경제적이지 않아요. 본인의 철학에 의해서 공산당의 체계, 자신의 집권 체계 거기에 더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리컨창 총리 그분이 이뤄놓고 앞으로 이뤄나가려는 정책들은 중국 이후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폐쇄적인 경제 시스템이었지만 그거를 개방화하고 채권 시장도 개방을 해서 외국인 투자도 많이 불러일으키고 내수에서 많은 성장 산업들을 계속 기업들을 육성하면서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웰스를 갖다 늘리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어찌 보면은 시진핑 체제에서는 이런 이제 공동부유라는 체계의 정책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다 그냥 도루묵이 돼버린 거죠. 공동부유는 말 그대로 성장을 도모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눠주고 더 이상 성장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 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정치적 성향, 철학이 더 강화가 된 정책이고 그러면 어찌 보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을까봐 불안하기보다는 본인의 정권에 대한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공격을 당할까봐 더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러면은 이런 불안들은 경제적으로 더 좋게 만들고 좋은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방어하려기보다는 분명히 외교 안보적으로 돈을 더 많이 쓰면서 방어하려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즉 떨고 있는데 떨고 있어서 더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더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인데 돈을 더 많이 쓸 것 같다. 제 추측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국 경제를 더 관세보다도 스스로 약화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될 거고 근데 한 가지 긍정적 시나리오는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성 한 30, 40%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시진핑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것보다 가치 철학적인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집권 체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중국이 산업적으로 EV 배터리는 지금 거의 이제 어찌 보면 내수 시장 하나만으로 전 세계 최고가 돼버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시진핑 입장에서 자신의 권위 지키기, 권한 지키기에만 집중을 한다면 특정 산업, 특히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없는 부분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한테 다 내어주고 관세를 매겨도 그냥 오케이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열려는 있는 것 같아요. 큰 이제 황소가 둘이 싸워요. 싸우는데 이 황소가 싸울 때 이 황소는 지금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는 빨리 끝내고 가가지고 염을 뜯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빨리 맞고 가가지고 여물을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생각만큼 트럼프 펀치 한 방으로 금방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일부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시진핑은 사실 우리가 알다가도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참 모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한번 크게 빵 터지고 그냥 조용해질 수 있는 그런 견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는 분명히 또 다른 이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조금 많이 회의론들이 거론이 될 겁니다. 이제 트럼프의 정책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토론회나 여러 가지 정책, 유세 정책 중에서 놓치신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 언론의 이제 뉴스들이 사실 한국의 언론 뉴스들로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면서 사실 많이 제거되고 편향성이 있는 것들이 그대로 오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지금 미래 최첨단 도시 건설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그게 저는 이번에 되게 큰 키워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러한 양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중심의 재정, 결국에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의 큰 흐름을 또 한번 배가시키는 또 증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15년, 16년 데자뷰라고 하면은 그 와중에도 미국은 중국하고 싸울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미국은 내수에서 살만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고 그런 피해가 다른 나라로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이런 미중 싸움에 의해서 무역 전쟁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공부를 해 나가시고 그에 따른 투자 철학이나 전략들도 세워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인이라고 하면은 옆으로 봐도 미인, 뒤로 봐도 미인,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봐도 미인, 이러면 완벽한 미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미인이 될 사람은 바이오 산업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가 오든 어쨌든 한국의 플랫폼화된 기업들은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떤 바이오 산업이 그 전에 뭐 그냥 연구하고 거짓말하고 성장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그 M&A라고 하는 큰 틀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플랫폼화되거나 큰 어떤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M&A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좋은 기회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